안녕하세요. 노른자의 이봉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노른자의 김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른자의 최진주입니다. 네, 오늘 유띵뉴스 소장님께서 가져오신 유띵뉴스는 무엇입니까? 나를 잡아가라! 입니다. 날 잡아가라, 날 쏘고가라 이런 건가요? 이 날 잡아가라는 사실 요새 약간 유행어인데 유행어죠. 저 국민의힘 민경욱 의원, 네. 뭐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뭐 이런 분들이 나를 잡아가라 막 이렇게 하셨어요. 예, 어떤 의미예요? 우리 언론과 그 미디어 환경 전체가요, 정신장애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정신장애인이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요.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자라서 이들을 가둬놔야 된다라는 식의 그 프레임으로 굉장히 많이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권 침해거든요. 장애인을 잡아다가 격리할 바에는 차라리 비장애인인 나를 잡아가라 이런 의도로 이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이게 그렇게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와 다르게 언론 보도가 범죄자처럼 몰아가고 있으니까 장애인을 나를 잡아가라 차라리 뭐 이런 뜻이군요. 그 장애인,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적인 보도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많이 일어났는데 얼마 전에 대표적인 사건이 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거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은 저희가 녹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정신장애인 관련된 우울한 소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울경제 보도부터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서울경제가 9월 9일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녀들 중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야당인 국민의힘보다 훨씬 많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 면제 사유가 된 병의 이름도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뭔가 굉장히 비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요,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서 병역 문제가 가장 큰 그야말로 영린이죠. 국민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국회의원도 못해요, 잘못하면. 네, 그래서 이 자녀의 병역 문제는 굉장히 취재 대상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취재를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한병도 의원이 이 보도가 나온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병역 면제를 받은 자신의 둘째 아들이 심한 자폐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을 쓰셨는데 이걸 보고 제가 울컥했어요. 건강해서 병역 의무를 마쳤다면 너무 좋았을 것이다. 목적만 가지고 기사 쓰지 말고 최소한의 확인이라도 해주길 부탁드린다. 너무 점잖아요. 한병도 의원의 경우에 자녀의 병역 면제 사유가 그 정신장애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장애 이런 사유 있잖아요. 이런 것을 공개하는 게 의무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병도 의원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적 시선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정신장애의 경우에 다른 사람이 공개해라 마라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공개하라고 하는 거. 한술 더 떠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민주당 현역 의원 자녀의 병역 면제 규모와 비율이 야당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추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목적이 여기 있는 거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이 있는 기사죠. 지금 한병도 의원의 자녀는 사실 완전히 추미애 장관 건하고 무관하고 심지어는 정신장애인인데 그거를 지금 이 추미애 장관 의혹에 이용하려고 써먹은 거네.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 목적으로 왜곡한 내용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와중에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 거죠. 근데 방금 전에 봉우 씨가 이야기하다가 약간 흠칫했던 것이 뭐냐면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잘못된 표현을 쓸 뻔했죠. 라고 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서울경제 기사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너무나 웃겼던 거는요. 이 서울경제 기사가 한병도 의원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정정을 했거든요.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한병도 의원의 그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반론을 서울경제가 맨 끝에다가 붙여줬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반론을 붙이는 수준이 아니고 사실 그 전 기사를 엎고 사죄를 해야지 되는 거죠. 기사를 내려야지 사실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자, 서울경제 기사만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9월 9일 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가 토론회를 했어요. 정신장애 언론 표현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였습니다. 2018년 진행된 연구를 보면 국내 정신질환 관련 기사에서 사건 보도가 57.3%로 비중이 가장 컸대요.
그리고 그 가운데 범죄 관련 내용이 또 58.5%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정신질환 관련된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57.3%가 사건 보도였고 또 그 와중에 범죄가 58.5%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런 보도를 진짜로 많이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저조차도 잘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기사가 많이 있죠. 예, 사실 저는 제가 지적하는 보도들이 사실 불쌍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얻어걸리는 거예요. 예. 오늘 얻어걸린 보도는 2월 8일 MBN 단독 보도인데요. 길 가던 행인 3명, 묻지마 폭행, 잡고 보니 정신질환자. 잡고 보니 정신질환자. 네. 이런 거. 그런데 이 보도는요, 실제 방송 화면에선 제목이 더 짧아지잖아요. 더 나빠요. 또 정신질환자 묻지마 폭행, 관리는 구멍. 아주 정말 잘 뽑았습니다. 나쁘다는 생각도 못하고 쓸 거야. 네. 제목에서 정신질환자를 강조했고요. 또라는 표현까지 써서 마치 정신질환자는 자주 폭행을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는 구멍이라고 해서 범죄 때문에 이들이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니 반드시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각인을 시키는 그런 내용이었죠. MBN 기사 화면과 내용도 아주 전형적으로 정신장애인 범죄자 묘사 보도거든요. 조울증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행인들을 주먹과 플라스틱 병으로 폭행해 체포했다라는 단순 보도예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의 CCTV 장면들을 또 계속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기사가 너무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그 토론회에서 일정 부분 좀 바로 잡아주셨나요? 정신장애 이슈 전문지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원 편집국장이 하신 말씀인데요. 고혈압을 가진 50대 남성과 정신장애인 남성이 행인에게 병이나 우산을 휘둘렀다면 기자는 두말할 것 없이 정신장애인이 휘두른 사건을 기사 가치가 있다고 택할 것이다. 예, 그러니까 똑같이 휘두른 사건이에요. 두 사람이 있었어. 그런데 고혈압을 가진 50대 남성이 휘두른 건 기사가 되지 않아. 그러나 정신장애인 남성이 휘두른 건 기사가 돼요. 똑같은 수준의 휘두름이라 하더라도. 더 자극적이고. 그렇죠. 기자가 인간으로서 지닌 그릇된 편견, 즉 정신장애인을 두려운 미지의 존재로 보는 편견을 기자가 기사에 그대로 투영한 결과 자극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극적이지 않은데. 그래서 정신장애인이 우리에게 위험한 존재로 타자화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을 조회수 장사에 이용하는 언론사의 습관이 정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